이번 챕터에서는 Generative Vision Models, 즉 새로운 영상을 생성해내는 뉴럴 네트워크, 예컨대 VA나 Variation Autoencoder, GAN, Diffusion 등등의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봐왔던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런 식이었죠. 예컨대 어떤 input 데이터 xi가 주어졌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레이블 yi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을 시켜왔던 거고, 레이블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풋에 대해서는 이러한 레이블로 매핑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시를 내려줬기 때문에 소위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이러한 문제에 이제 probabilistic framework을 도입을 한다면, 그러니까 즉 주어진 데이터 xi가 deterministic variable이 아니라 random variable을 이어서 어떠한 underlying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px로 표현되는 저러한 PDF 펑션으로부터 샘플된 outcome 혹은 realization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결국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했던 거는 일종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즉 x가 주어졌을 때의 y에 대한 PDF를 러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굳이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제너티브 모델, 즉 생성 모델이 하고자 하는 바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랜덤 베어러블이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데이터들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모태가 되는 underlying PDF, P of X 그 자체를 예측을 하겠다 혹은 학습을 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메인 목표고요. 당연히 주어진 데이터별로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태스크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종의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PDF 펑션을 예측하고 나면, 예를 들어 등고수로 표현된 것처럼 어떤 컨티뉴어스한 그런 PDF 펑션이 예측이 됐다면, 저 PDF 펑션을 샘플링함으로써 여기를 샘플링한다거나 여기를 샘플링한다거나 해서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하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자 하는 것이 이제 메인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그 코멘트하고 싶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 모델링 한다라는 그 과정 자체가 트레이닝 데이터 간의 correlation, 즉 서로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고려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모델링한 혹은 어프락시메이션한 PDF가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현된다면, 그래서 여기 검정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값이 높고 밖으로 나갈수록 값이 낮은 그런 펑션이라면, 요 값이 높은 이 근방에 그 트레인 데이터에 많은 샘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덴시티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인풋 데이터가 이제 강아지 사진인데 이 밀도가 높았던, 즉 자주 트레인 데이터에 있었던 특징들, 예를 들어 털의 색깔이 하얗다든가 꼬리의 길이가 대략 몇 센치가 에버리지였다든가 등등등. 그래서 평균에 가까운 혹은 그 트레인 데이터에 많이 있었던 그런 이미지 피처가 여기에 나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probability density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트레인 데이터에 자주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외곽에서 뽑으면 털 색깔이 이제는 하얗지가 않은 다른 색깔이 나온다거나, 혹은 꼬리의 길이가 평균보다 많이 짧거나 많이 긴 그런 상대적으로 앱노멀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 간의 콜레이션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PDF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성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좀 미리 알아야 할 몇 가지 그 주제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레이턴 베러블 모델이고요. 이번 챕터에서 배울 모든 모델이 레이턴 베러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이그젬플로 이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그 샘플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왼쪽 그림과 같다고 하고, 저러한 디스트리뷰션을 잘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펑션 P of X를 예측하고 싶다고 하죠.
쉽지는 않죠, 그죠? 아무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패턴을 하나의 펑션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대략 이 세 개 그룹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룹은 비교적 간단한, 뭐 예를 들어 가우시안으로 어렵지 않게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국 세 가지 다른 가우시안 펑션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세 개 어디에 속하느냐를 새로운 베러블 G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오른쪽 수식처럼 표현이 되겠는데, 여기서 그 첫 번째 수식에서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면 이제 joint PDF P of XG를 G에 대해서 합한 게 그게 이제 marginal PDF P of X와 같죠. 그 다음에 이 joint PDF가 이렇게 두 개 그 PDF의 곱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결국 G가 뭐냐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G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G가 1일 때가 요 녹색으로 표현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요 녹색 디스트리뷰션에 적절한 가우시안의 파라미터, 예를 들어 뮤1과 시그마1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핵심 컨셉은 이거죠. 원래 주어진 전체 그 디스트리뷰션을 하나로 보고 하나의 펑션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저거를 어떤 G라는 그 베러블을 새로 도입을 해서 그 값이 뭐냐에 따라, 그래서 그게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훨씬 쉽게 더 간단한 가우시안 그 펑션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의 목적, 즉 P of X를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거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G는 애초에 우리한테 이렇게 드러나 있던 그런 베러블이 아니죠. 우리가 원래 모델링 하고 싶은 거는 이제 X 도메인에서 P of X인데 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인트로듀스 했던 그런 일종의 가상의 혹은 숨겨져 있던 베러블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레이턴 베러블 혹은 우리말로 잠재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레이턴 베러블이 컨티뉴어스한 경우까지 일반화해서 표현된 식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식과 같고요. 즉 원래 P of X 대신에 P of G 레이턴 베러블에 대한 그 PDF, 그리고 G가 결정됐을 때의 컨디셔널 PDF의 곱으로 표현이 된 거죠. 여기서 보통 P of G는 굉장히 간단한 가우시안, 즉 G로 민 그리고 유닛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갖는 심플 가우시안으로 미리 그냥 픽스를 시켜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컨디셔널 PDF는 역시 가우시안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데 이때의 민 벡터와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아비트리한 값을 갖는 그런 민 벡터와 코베런스 매트릭스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심지어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조차도 간단하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플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개의 그 PDF의 곱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의 P of X를 얻을 수 있는지를 좀 graphically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살펴본 게 이 그린 것 같은데, 왼쪽이 이제 P of G고요. 심플 가우시안이죠. 센터가 0이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혹은 베리언스가 1인 그런 심플 가우시안이고, 뭐 예컨대 G가 0일 때, 그 다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어떤 G가 정해졌을 때의 X에 대한 컨디셔널 PDF인데, 예를 들어 G가 0일 때의 컨디셔널 그 PDF가 뭐 센터가 여기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베리언스가 이 정도 되는 그런 가우시안이다. 거기에 이제 P of G를 곱한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값이 높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example로 예를 들어 G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그때의 컨디셔널 그 PDF의 센터가 여기라고 치고, 근데 그 G가 마이너스 4일 likelihood는 굉장히 값이 작죠. 그래서 이 amplitude가 좀 작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식으로 모든 G 값에 대한
컨디셔널 PDF를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많은 그런 다른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거를 모두 다 합치면 뭐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의 비교적 복잡한 그런 P of X를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 그래서 사실 사용된 그 이렇게 쪼갰을 때 사용된 그 펑션들은 비교적 간단한 가우시안, 두 가지 다른 가우시안인데 그를 곱함으로써 원래 더 복잡한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X 도메인에서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로시메이션 혹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지만 요 P of G는 이제 심플 가우시안으로 전혀 어떤 뭐 그 언노운 파라미터 전혀 없죠. 그냥 픽스된 심플 가우시안으로 보통 세팅을 하고 요 컨디셔널 PDF 부분의 저 민 벡터와 이제 코베넌스 매트릭스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예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결국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뭐 뉴럴 넷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인풋은 이제 G인 거죠. G. 요 심플 가우시안에서 뽑혀진 G가 여기 들어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컨디셔널 PDF. 근데 그 컨디셔널 PDF를 가우시안을 모델링했고 가우시안은 민 벡터와 코베넌스 매트릭스로 완벽하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니까 결국 민 벡터 뮤와 코베넌스 매트릭스 시그마를 예측을 하는 그런 뉴럴넷을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듭 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상대적으로 챌린징했던 P of X를 직접 예측하는 문제를 결국은 이러한 뉴럴넷을 학습을 시킴으로써 그 민 벡터와 코베넌스 매트릭스를 예측을 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로 심플파이 됐다가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P of X를 모델링 혹은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해서 저 P of X가 다 디파인이 되면, 즉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가 그 학습이 다 완료가 되면 제너레이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일단 요 픽스된 심플 가우시안으로부터 G를 뽑죠. 그렇죠? 그래서 그 뽑혀진 G를 G 세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학습된 뉴럴 넷에 이제는 인풋을 G 스타를 집어넣어서 아웃풋이 나오는 뮤와 시그마를 가지고 우리가 가우시안 그 분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X를 샘플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샘플링 혹은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을 풀 때 가장 흔히 쓰이는 솔루션, 한 가지 솔루션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넓은 개념의 그 컨셉인데 지금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n개의 샘플이 주어졌을 때 그 언더라인 PDF를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어프로시메이션 혹은 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바로 그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에 대한 이제 한 가지 파퓰러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알고리즘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한테 주어진 n개의 샘플이 만약에 독립적이라면, 독립적으로 그 샘플된 그런 아웃컴이라면 그 n개의 그 샘플에 대한 조인트 PDF가 우리가 이미 그 확률 이론에서 배웠지만 각각의 PDF의 곱으로 표현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최종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곱의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에서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그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세타 ML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각각의 PDF의 곱, 그거를 이제 편의상 우리가 likelihood 혹은 L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likelihood 값이 맥시멈이 되는 그런 세타를 우리가 이 ML 솔루션으로 선택을 하겠다, 취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계산 편의상 이 앞에 이제 로그를 붙이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곱으로 표현된 거를 로그를 붙이면 합으로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핸들링하기가 편하니까. 하지만 원래 요 안에 요 원래 값이 최대가 된다면 특정 세타에 대해서 로그를 취한 것도 그 같은 세타에 대해서 최대가 되죠. 왜냐하면 로그 함수가 그 이 L 값이 0과 1 사이일 때 증가 함수일 테니까.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곱의 형태가 합의 형태로 바뀌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n개의 텀을 합한 게 최대가 되는 그런 세타를 ML 솔루션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보면 어떤 n개 주어진 그 샘플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오른쪽 그림에는 요 동그라미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샘플의 underlying PDF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으로 그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다. 근데 보면 시그마 값은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리언스가 1로 우리가 픽스를 시켜놓고 또 하나의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민 값, 즉 세타가 얼마인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일 때 이 주어진 n개의 샘플 값을 잘 아우르는 언더라인 PDF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사실은 그 이전 블리드에서 봤던 저 공식만 이용하면 솔루션 자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 xi를 대입을 해서 다 서메이션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사실 로그의 요 상수 부분은 날라가죠. 어차피 상수니까. 그래서 로그의 익스포넨셜만 취한 거를 이렇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세타에 대해서 제가 위로 볼록 함수이죠. 그래서 저거의 미분, 세타에 대한 미분 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적용을 하면 아마 세타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 주어진 n개 샘플을 이제 에버리지 한 거죠. 그죠? 합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그게 바로 이러한 세타의 2차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런 세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뭐 쉽게 구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그래피컬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진 n개 샘플을 이렇게 점으로 동그라미로 지금 표현을 했고요. 결국 지금 가우시안인데 가우시안의 너비, 그러니까 요 width는 지금 스탠더드 디비전이 혹은 베리언스가 1로 픽스가 됐기 때문에 결정돼 있죠. 결정돼 있고 다만 이 커브의 가우시안 커브의 센터가 지금 어디일지를 지금 찾는 거죠. 결국은 세타가 의미하는 게 저 센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세타가 여기쯤이어서 그때의 가우시안 커브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결국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가상의 가우시안 커브에 대해서 주어진 n개 샘플을 모두 다 대입을 하죠. 그죠? 그때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나온 값들 다 곱한 거, 그게 바로 likelihood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치했을 때의 그 곱,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possibility로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이렇게 위치했을 때의 동일한 그 n개 샘플을 집어넣었을 때의 그 결과값들의 곱, 이런 것들을 다 every single 포지션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가장 크게 나오는 그때의 위치를 우리가 세타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인투이티브리 그게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샘플들을 잘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그 샘플들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에 이 가우시안의 어떤 중심을 놔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n개의 값들의 곱이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좀 그래피컬한 관점에서의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선수 내용은 이제 두 가지 probability theory에 나오는 컨셉인데, 첫 번째는 Jensen's inequality이고요. 수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그 어떤 랜덤 베리어블 x의 PDF가 P of x라면 그 x의 expectation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떤 convex 펑션 f를 취한 값이 이제 오른쪽 텀과 같고, x에 먼저 convex 펑션 f를 취하면 이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편의상 y라고 한다면 그 y의 expectation을 취한 게 왼쪽 항과 같아서 부등호가 이제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된다, 성립을 한다라는 그 이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여기 수평축이 x를 나타내고 요 그 점선으로 표현된 게 이제 p of x이고요. 결국 이러한 컨벡스한 펑션 f에 의해서 새로 얻어지는 랜덤 베리어블 y에 대한 PDF p of y가 여기 또 다른 점선으로 표현된 건데, 이게 매핑이 될 때 결국은 축 방향으로 스케일링이 생기겠죠. 이 파란색 곡선의 곡률이 뭐냐에 따라. 근데 예를 들어 x가 비교적 작은 구간, 예를 들어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 해당하는 요 곡선이 요만큼의 매핑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컴프레션 생길 거고, 근데 점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 요 구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이제 더 넓은 y 구간으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스트레치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곡선이 더 많이 스크래치가 돼서 혹은 스케일링 업 돼서 y축에 매핑이 된다. 그렇게 새로운 P of Y가 얻어진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X에 대해서 예를 들어 X의 expectation이 여기쯤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 곡선의 무게중심이니까 대략 여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F를 취한 게 수직선, 수평선으로 가서 여기죠. 요게 바로 요 오른쪽 텀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명백히 요 기준점보다 이전의 X 구간에서의 어떤 스케일링 정도보다 이후의 구간에서의 스케일링이 더 크기 때문에, 즉 Y축으로 보면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더 위로 스크래치 됐을 거기 때문에 혹은 스케일링 업 됐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P of Y에 대한 무게중심은 분명히 아까 요 값보다 더 높은 값일 거다. 그러니까 여기쯤 위치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컨셉은 이제 KL 다이버전스이고요. 얘는 그냥 어떤 의미의 두 개의 PDF, 즉 P of X와 Q of X가 서로 얼마나 그 다른지를 매저하는 그런 일종의 매트릭입니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매트릭이고요. 보통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하고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P에 대한 그 expectation으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뭐 여기서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임의의 P와 Q에 대해서 이 KL 다이버전스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요. 그 다음에 0일 때가 이제 아주 그 특별한 케이스일 텐데, 이거는 바로 if and only if 그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완전히 같을 때에만 이제 0이고 그 외의 모든 경우는 0보다 크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0보다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차이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